자, 오늘 아침에 마용성이 이끌어서 서울 아파트값 4주간 올라가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국지적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서울에서 올라가는데 강남 상구와 마포, 용산, 성동 등 주거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거래가 회복됐다. 근데 지방 아파트 값은 더 떨어지면서 양극화가 심화된다. 자, 요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고 아파트 가격이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올라가구나 그러죠. 근데 강남이나 마용성이 이끄는 게 아니라 실제 보면요. 2030 영끌족들이 지금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30 영끌족 돌아오나 생애 첫 매수 3년 만에 최고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1분기에 2030의 매수 비중이 55%였다. 그러니까 1, 2, 3월 달까지 집 산 사람 중에 2030이 55%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았다. 절반 이상이 신생아 특례 대출 등을 가지고 수도권에서 이제 좀 내려간 아파트를 사는데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층들이 지금 돈 빌려준다니까 부동산 쇼핑에 나서면서 집값이 지금 슬슬 올라갈라 하고 집값 대비 대출 비중도 이전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지간히 올라있는 경기 인천에서는 그래도 상대적 비중이 감소했는데 대구, 울산, 광주 등 지방 대도시에서 집값이 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비중도 1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분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성된 집합 건물,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중 생애 첫 매수자가 92,100명으로 작년 동기간에 비해서 35%가 증가했어요. 2030이 55%, 3년 만에 최고치라는 거예요. 부동산이 한참 불이 붙었을 때 이후에 2030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수도권도 좀 늘었지만은 지방 대도시들이 더 늘었다는 거예요. 이제 좀 싼 데부터 시작해서 수도권도 좀 싼 데는 더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려갈 만큼 내려갔으니까 정부가 막 영끌로 돈 빌려줄게. 그래서 신생아 특공이 있다 사라. 이러니까 그 돈 빌려가지고 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영끌족들이 급증하고 있지만은 금리가 아직도 높고 앞으로도 계속 높아서 금매 위주로나 사야지 이러다가 큰일 날 거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전체의 매매 거래 중 하락 거래 비중이 40%로 전월보다 1%가 더 늘어났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바람잡이용에 불과하다. 자, 최근에 보면 강남 아파트는 계속 오르는데 우리 집은 왜 해가지고 영끌족의 눈물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서울 집값이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강남권과 나머지 자치구가 평당 3,372만 원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집값 양극화와 수요 쏠림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거다. 그러니까 강남에 집 살 돈이 있으면 사고 그 외의 지역에 집 샀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 주택시장도 편차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집값 대세 상승기에는 영끌과 패닉 바잉 등으로 서울 강남과 강북 등 변두리 등까지 포함해서 집값이 동반 상승했지만 시장 침체기에는 수요자의 선택이 제한되어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보면 영끌족들의 눈물이 주담대 금리가 중동 리스크 등으로 지금 인플레가 압박이 심해지면서 금리 인하가 내려갈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주담대 금리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서 지금 영끌족이 울고 있다. 심지어 멀어지는 금리 인하, 저금리 대비 이자가 1.5배 늘어나 영끌족이 한숨 쉬고 있다. 이제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언제 내려갈지. 그래서 한때 주담대 금리가 8% 뚫었던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어느 정도 주담대 금리가 안정성을 보이고 있지만 자, 주담대 평균 금리가 제로 금리라고 이렇게 취급을 받았던 2020년 8월에 2.39에서 지난 2월에 3.96으로 1.5%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상당한 액의 대출 이자를 내는 이 젊은 영끌족들이 버티기에는 굉장히 높은 금리 수준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지금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는 거고, 좀 더 치명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7%를 돌파해서 8%로 가고 있다는 게 최근에 어제 현실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니까 주택 매매 시장이 1년 4개월 만에 미국의 지난 3월달 주택 거래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해서 집 사는 사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의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30년 만에 거의 최저 수준으로 이 금리가 올라가니까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향후에 미국에도 계속 고금리가 장기화될 걸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주택 매매 시장이 거의 소멸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 파월 의장이 최근 데이터로 보면 인플레가 진정되고 있다는 확신이 없어서 그런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금리 인하가 장기간 지연될 거라고 말을 했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4.5240 이렇게 지금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높아졌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지금 주택의 금리 인상으로 주택 거래가 실종이 되면서 난리가 나 있습니다. 당장 주택 거래가 4.3%가 줄어드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외국에서도 지금 한국의 부동산 PF가 심각하다. 4월 위기설 등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 미국의 모기지론 사태보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 문제가 더 심각한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지금 터지기 시작한 부동산 부채가 1년 반이 지났는데 개선이 될 거라는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더 악화되고 있고, 지금 부도 도미노가 중견 건설사들까지 지금 미치고 있고, 대형 건설사들도 지금 빚을 처리하기 위해서 집 지으려고 마련한 택지를 헐값에 처분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 12월 위기설에 이어서 4월달 넘기기 어렵다는 4월 위기설이 급부상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4월에 부동산 PF 대출 만기가 집중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4번을 갖다가 만기 연장을 해서 2-3달 만에 갚고 하는 이제 이 부채가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또 털고 가지 않으면 이 상태로는 더 지연시킬 입장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를 줄여야 되는 디레버리지가 필요한데, 그런데 부동산 PF가 지금 이 헐값으로 정리하게 되면 결국 금융사들이 이제 위기에 빠지고 건설사들이 위기에 빠지고 디레버리지를 하는 순간에 부도가 파산이 본격화될 거고, 부동산 PF 만기가 지금 집중적으로 돌아오고 있고, 미국 금융위기보다 더 안 좋은 것은 국내의 부동산 PF가 지금 굉장히 왜곡된 채 굴러와서 2018년에 부동산 PF의 전성기 때 이루어진 빚이 최근에 만기가 집중 도래하고 있고, 부동산 PF의 잔액이 미국의 금융위기 대비 2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금융위기 때 부동산 PF 잔액이 100조였는데 2008년에요. 최근에 부동산 PF 잔액이 202조 6천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PF 취급 기관인 이 금융기관의 신용도도 그때보다 월등하게 떨어지고, 금융위기 때는 시중은행, 저축은행이 주도했는데 최근에는 좀 더 다양해져서 일부 정권사, 자산운용사, 새마을금고가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사들은 앞으로 금리가 인하되니 조금만 참으면 된다라고 말하고 만기 연장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이 지금 무너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업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도 심각해졌다. 오늘 보면 경영 악화된 새마을금고가 16년 만에 성과급을 주지 않는다. 작년에 대손 충당금이 1023% 증가해서 실적 악영향으로 올해 미지급하기로 결정했고, 보수 예산이 작년 대비 10% 줄었다. 작년에 내가 새마을금고 문제라고 하니까 난리를 치더니만 꼬라지 줬습니다. 이제 종말이 다가오고 있어요.